세무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세무사가 숫자만 계산해주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이미 숫자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해준 지는 20년이 다 됐어요. 세무사는 직접 숫자 계산하는 일을 하지 않고 숫자의 의미를 고객한테 해석해주는 사람으로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무사님한테 진로 고민에 대한 메일이 왔잖아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 같아가지고 고민 메일을 주셨던 구독자분께 동의를 구하고 한번 내용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 저는 지방에 사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세무사님 유튜브를 보다가 제 진로 관련해서 너무 고민되는 점이 있어서 메일 드립니다. 현 직장 생활에 회의를 느껴 매일 퇴근 후 새벽 1시까지 공기업 준비를 했는데 TO가 없다더라고요. 그러던 중 세무사님 유튜브 채널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세무 전문가로서 자신감과 힘든 환경에서 공부했지만 지금은 자신만의 세무사 사무실을 경영하는 모습이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직업으로서 세무사 생활이 어떤지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어 메일을 드리게 됐습니다. 물론 일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드신 일도 있으시겠지만 미래를 향한 긍정 시선과 전문가로서 자신감, 그리고 밝은 에너지까지 너무 멋지고 부럽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주신다는 점이 너무나 힘이 되고 감개무량하네요. 일단 여러 가지 질문 내용을 주셨는데 요약을 하자면 나의 합격 가능성, 세무사 시험의 난이도, 수입적인 측면, 나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세무사 업군의 솔직한 현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여쭤봐 주셨어요. 질문에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한번 드려봐 볼게요. 형편상 직장 병행하면서 수험 생활을 해야 하는데 시험이 어렵다고 들어 제가 합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은 전업으로 준비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주변에 직장인이 합격한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개인차가 있겠지만 합격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일부 학원에서 또는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마치 세무사가 뭐 1년, 2년만 해도 붙을 수 있는 어떤 가성비 높은 시험인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세무사 시험이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회계사 시험을 2년 준비하다가 안 돼가지고 세무사로 돌려서 3년 만에 합격한 케이스거든요. 오래 했죠. 세무사 시험을 마지막으로 떨어질 땐 제가 1점 차이로 떨어졌었거든요. 세무사 2차 시험이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험이에요. 그래서 저희 최측근 아는 동생이 이번에 2차를 두 번째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붙으면 엄청 빨리 붙는 거고 그 다음에 붙어야 평균이다, 평균보다 조금 빠를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수습 세무사님도 모시는데요, 수습 세무사님도 면접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한 4년은 걸렸더라고요. 공부만 전업으로 했는데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암묵적으로 시험 범위가 아니었었던 부분까지도 요즘은 출제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늘어나고 있어요. 공부해야 될 범위가. 세무사 수험생이 급증하고 있다고도 들었고, 또 최근에 출제 오류라든지 채점 오류 이런 이슈들도 좀 있습니다. 저희 근무세무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직장 병행으로 7년 만에 합격하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저도 궁금해서 자세히 들어보면 전업으로 한 2, 3년 정도 하시다가 직장 병행으로 하셨더라고요. 매일 퇴근 후에 스터디 카페에서 1시까지 공부하셨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냐 여쭤봤더니 아무 생각이 없어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분은 시험 전날까지도 휴가를 쓰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붙고도 일정 기간 회사 다니다 퇴사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거는요, 나라면은 어느 정도 이게 직장 다니면서도 시험을 보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요번엔 붙겠는데 이제 감이 오잖아요. 그때 딱 퇴사하고 공부에 딱 전념을 했을 것 같은데 퇴사를 안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더니 그 세무사님은 전업 수험생으로 이제 실패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다시 전업으로 시험 봐가지고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셨다. 그래서 끝까지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직장 병행 케이스는 그 세무사님이 유일합니다. 근데 느끼셨겠지만 이게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알바하면서 공부하는 케이스는 많이 있어요. 근데 직장 병행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수업 난이도가 궁금합니다.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궁금하여 얼마 전 교보문고 가서 세무사 수험서를 봤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본 거라 너무 어려워 보이고, 이게 다 이해하고 심지어 2차에서 쓸 수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비전공자 입장에서 2차 합격까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세무사 1차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해볼만 합니다. 근데 2차가 어렵죠. 1차 시험은 직장 병행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문제는 2차인데요. 저는 회계사 수험생을 해봤어서 회계사에 비하면 수월하다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근데 제가 미술 전공이라 처음 회계사 준비하면서 세법을 배울 때 그 충격은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기본기가 달라서 이게 개인차는 있겠죠? 제 주변에 미술 전공생, 뭐 피아노 전공생 이런 분들 계세요. 심지어 예술고등학교 출신이어서 공통수학만 한, 이런 데서 좀 나이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저한테 사연을 주신 구독자분이시라면은 시험 준비를 해보신 분이라 제 생각에 노력으로 극복 못할 수준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수험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능보다는 끈기로 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수입적인 측면입니다. 일단 수습세무사는 배우는 입장이라 월급이 적다고 알고 있는데, 수습이 지난 고용세무사의 경우 업계에서 측정되는 평균 월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개업세무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 사업자로 수입이 천차만별이겠지만 세무사님처럼 성공한 세무사 정도는 아니더라도 통상 평범한 개업 세무사는 임차료나 인건비 등을 제외한 어느 정도의 실수령액을 버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네요. 저는 세무사가 되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실 시작을 했어요. 일단은 합격하면 마이너스 통장이 나옵니다. 현재 기준 7천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그걸로 부모님 좀 도와드리고 출퇴근할 차도 뽑고 이제 그랬었는데, 수습세무사는 과거에는 그냥 월 세전 100 이랬었는데 요즘은 많이 개선돼가지고 최저임금 정도는 지급하는 추세예요. 근무세무사부터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근무세무사의 몸값은 좀, 몸값이라 그러니까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장부기장을 할 줄 아느냐가 핵심이죠. 그래서 수습세무사 시절에 장부기장을 배우는 것이 커리어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최근 핫한 경증청구 업무 등이라든지 뭐 용역, 그런 업무만 주로 하는 데가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만, 경영청구만 하는 곳이나 용역만 하는 곳, 그런 데서 계속 근무를 하면은요, 개업과는 멀어집니다. 그리고 개업세무사의 연봉은 아시다시피 뭐 천차만별이죠. 대부분 직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매출과 이익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업한 지 지금 5기째인데요. 친하게 지내는 동갑동기들 수입이 얼마인지 이렇게 오픈은 안 하지만 다들 안정적으로 결혼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개업했다가 잘 안 돼서 접고 뭐 다시 근무세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다시 또 오픈하시거나 그런 사례도 있긴 있어요.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겠죠. 얼마나 잘 되느냐는 영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있다 생각해요. 네 번째로 나이로 인한 불이익입니다. 검색해보니 개업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는 전혀 상관없다고 알고 있는데 취직하는 데는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준비해서 직장 병행해서 2차까지 합격을 생각하면 지금 30대 중반이라 빨라도 30대 후반, 늦으면 40대 초반일 것 같은데, 그래도 개업 전에 고용세무사로 2년에서 3년 일을 배우고 개업한다고 들었는데, 좋은 직장에 취업되지 않으면 제대로 일도 배우지 못해 개업해도 혼자 일 처리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로 인한 불이익이 걱정되고 현실적으로 일 배울 곳을 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주변에 38에 합격하고 수습처 잘 구하셔가지고 개업하셔서 잘 나가는 동기분 계세요. 반면에 비슷한 나이에 시작하셨는데 개업했는데 잘 안 돼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수습세무사가 나이가 많으면요, 대표세무사 입장에서 나이 어린 친구들보다 좀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저는 나이는 많지만 다른 경력이 있어서 노련합니다를 내세우면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채용하는 입장에서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경력이 있는지를 보고요, 면접에서 유연하게 업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지를 꼭 보거든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요, 이미 외모나 말씀하시는 연륜에서 경험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치를 줘요, 상대방한테.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죠. 근데 그게 반대로 그런 이유에서 20대에 개업하는 것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다른 동기분 중에는 40대 중반에 개업하신 여자분이 계신데요. 세무서에서 수습하시고 바로 개업하셔서 지금 직원도 많으시고 사무실도 자가로 운영하셔서 되게 잘 되시는 분도 계신 거 보면, 수습처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태도,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태도라면 안 될 게 뭐 있나 싶어요. 제 사견입니다만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최대한 일을 안 하고 직원한테 일을 미루고 그냥 이익만 취하려고 하고, 이런 마인드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세무사 직업 자체에 대한 현실입니다. 현재 세무사님께서 세무사 생활을 하시면서 솔직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사회생활 하실 때 다른 사람의 사회적 인식 등과 AI로 대체된다는 이야기 등등 세무사 현실 자체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개업하는 세무사들이요, 요즘 너무 경험 없이 그냥 무조건 개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기장료를 예를 들어 월 기장료 5만 원을 받으면요, 직원한테 평균치보다 많은 거래처를 할당을 해야 돼요. 게다가 직원들의 최저임금은 자꾸 오릅니다. 그래서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최근에 새로 생긴 세무서 앞에 이제 세무사들이 막 몰려가지고 가격 경쟁을 하다가 망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처럼 1인 세무사로 활동하시는 분도 꽤 있으시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1인 세무사들끼리 사무실을 쉐어하는 것도 많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AI는요, 현직 세무사님들한테 대체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면은요, 웃습니다. 회계사 세무사가 하는 일을 자세히 알면은 대체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세무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세무사가 숫자만 계산해주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이미 숫자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해 준 지는 20년이 다 됐어요. 세무사는 직접 숫자 계산하는 일을 하지 않고 숫자의 의미를 고객한테 해석해주는 사람으로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가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시고요. 대체 불가능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쭉 답변 드린 내용을 거의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장 병행으로 수험 생활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알바 정도는 가능하지 싶어요. 수험 생활이 무척 힘듭니다만 붙고 나면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저는 수험 생활을 집 근처 도서관에서 혼자서 했거든요. 그때 도서관 구내식당 식대 3,000원도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핸드폰 요금 못 내가지고 핸드폰 끊긴 적도 있고요. 친구 결혼식에 축의금도 못 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고 표현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붙고 나니까요,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세무사 많이 뽑는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여전히 수요가 많아서 여기저기서 못 뽑아서 안달입니다. 저 역시도 근무세무사 뽑고 싶은데 저희는 인천 송도라 좀 지역적인 요건 때문에 지원자가 별로 없어서 저 되게 아쉽거든요. 증권사에서도 세무사 채용하는데요, 무늬만 계약직이고 고소득 연봉자들이에요. 잘리는 거 못 봤습니다. 이게 다 하기 나름이네요. 그럼요. 개업하셔도요,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정도 규모가 되다 보니까 얼굴 모르는 세무사님이신데도 한번 찾아뵙고 싶다, 뭐 조언 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이제 종종 찾아오시곤 하시는데, 그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운영 방식을 여쭤보시고 막 이렇게 고민을 말씀하시고 그런 분들이요, 다 잘 되세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구독자분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해주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적극성만 보더라도 저는 개업하셔도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뭐 대단해서 잘 됐다는 생각 하지 않거든요. 먹고 살아야 하고 힘든 시절에 초심을 잃지 않고 그냥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했고 다행히 거기에 운도 따라 주어서 그래서 잘 된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구독자분께서 여건이 안 돼서 세무사 공부를 안 하시면 또 어떻습니까? 그죠? 세무사 공부를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도요, 저는 꼭 사업은 해보시라는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세무사가 돼가지고 사업자분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요, 사업을 한다는 것이 너무 재밌는 일이더라고요. 진심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몰랐었던 사업자들의 세계를 아니까요, 내가 직장 생활만 하다가 죽었으면 정말 억울했겠다 생각 들어요. 제가 이대로 세무사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사업 확장성이 있는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바로 창업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지금 세무사로서의 현생에 너무 만족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할 수 있으면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